지금 당장 칫솔을 꺼내서 이를 한번 닦아보십시오. 칫솔에 피가 묻어 나옵니까? 혹시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피 한 방울이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과 심장 질환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입속 세균이 어떻게 뇌와 심장까지 망가뜨리는지 그 충격적인 경로. 둘째, 치주 질환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 5가지 자가 체크. 셋째, 치과 의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2,000원짜리 약국 소독제의 정체. 넷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구강관리 4단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바로 자가 체크를 해보십시오. 다음 5가지 중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인지 세어보십시오.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 적이 있습니까? 치실을 쓸 때 피가 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하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리거나 뻐근하십니까? 잇몸이 붓거나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2가지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실천하시고 기존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해서 피가 나는 것 같다고 오히려 그 부분을 안 닦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칫솔질할 때 피가 난다는 것은 그 부분을 더 열심히 닦아야 한다는 신호이지 피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왜 이것이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속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치주 세균은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세균 중에서도 특히 강하고 독한 세균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이 잇몸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이 세균이 잇몸 아래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수도관 한쪽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으로 오염 물질이 들어가 수도관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잇몸이 바로 그 구멍입니다. 잇몸 염증이 생기면 그 틈으로 치주, 세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심장으로, 뇌로, 온몸의 혈관으로 퍼져나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치주 질환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 1위입니다. 성인 3명 중 2명이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치주 질환이 단순히 잇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약 3배, 심장 질환도 약 3배, 당뇨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분석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치주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몸 안에 약해진 부위나 상처가 있는 곳에 가서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장 판막이나 뇌혈관처럼 섬세한 곳에 세균이 달라붙으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이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장에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주 질환은 암과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암도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무젓가락 꽂기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 나무젓가락을 꽂아놓고 흙을 한 줌씩 가져갈 때마다 나무젓가락이 천천히 기울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집니다. 잇몸뼈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씩 녹아가다가 어느 순간 치아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치과에 갔는데 갑자기 이를 빼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치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2,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는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치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2,000원짜리 약국 소독제 바로 헥사메딘입니다. 헥사메딘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치아를 뽑거나 잇몸 수술을 받으셨을 때 치과에서 처방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소독약으로 쓰는 바로 그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2,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약 광고를 보고 인사돌이나 이가탄 같은 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대신 효과도 미비합니다. 광고에서는 이가 아프던 분이 그 약을 먹고 고기를 맛있게 드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약 때문에 치과에 가야 할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더 큰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헥사메딘은 다릅니다. 이 약은 치주 세균을 직접 억제하는 소독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약을 가글처럼 입안에서 헹궈내는 방식으로 쓰십니다. 그렇게 쓰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따로 있습니다. 치간 칫솔이나 칫솔에 헥사메딘을 조금 묻혀서 이와 이 사이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 부분을 직접 닦아주는 것입니다. 세균이 가장 많이 쌓이는 바로 그 자리에 소독 성분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때, 입냄새가 심하다고 느낄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치주 세균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 잇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집중적으로 사용하시고 사용 전에 치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헥사메딘을 포함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구강관리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 관리를 세차에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세차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압으로 차 전체에 물을 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와 이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제를 묻혀 닦고 마지막으로 바퀴 사이 좁은 틈은 솔로 꼼꼼하게 닦습니다. 구강 관리도 정확히 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압세정기입니다. 칫솔로 닦기 전에 수압세정기로 먼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십시오. 수압세정기를 한 번만 써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양치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와 이 사이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세제를 바로 바르지 않고 물로 먼저 헹구듯이 구강 관리도 수압으로 먼저 큰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압세정기는 꼭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칫솔질입니다. 수압세정기로 큰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로 닦으십시오. 이때 치약 선택도 중요합니다. 치약 뒷면 성분표에서 불소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최소 1000ppm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충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칫솔질을 마치고 나서 치약의 화한 느낌 때문에 입안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이 사이 잇몸 경계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공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치간 칫솔입니다. 세차에서 바퀴 솔로 좁은 틈을 닦는 것처럼 치간 칫솔은 칫솔이 닿지 않는 이와 이 사이를 닦는 도구입니다. 치간 칫솔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피가 나니까 그 부분을 안 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나는 곳은 염증이 있다는 신호이고 그 부분을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치간 칫솔은 굵기가 다양합니다. 잇몸이 건강한 분들용과 이가 벌어진 분들용이 따로 있으니 약국에서 본인 치아 간격에 맞는 굵기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치실입니다. 치간 칫솔이 닿지 않는 더 좁은 공간까지 치실로 마무리합니다. 치실은 50세 이후에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유치가 있는 아이들 때부터 써야 하는 도구입니다. 치실만 제대로 쓰셔도 치과에서 큰 치료를 받을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4단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시죠? 습관이 되면 아침 저녁 각각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칫솔질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으로 이를 닦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금 입자가 날카롭고 굵어서 잇몸에 상처를 내고 치아를 마모시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하시던 습관이지만 오히려 해가 됩니다. 둘째, 미백 치약의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치아는 경조직, 즉 뼈와 같습니다. 치약 속 소량의 성분으로 뼈를 하얗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백 효과를 원하신다면 치과에서 고농도 약물을 사용하는 미백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입냄새의 진짜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냄새가 심해지는 이유는 오장육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같은 일반 약물들이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침은 음식물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자정작용을 합니다. 침이 줄면 이 자정작용이 약해져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가 좋지 않으면 어차피 임플란트 할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의 완벽한 대안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씹는 맛과 식감이 자연 치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드셔도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음식물이 훨씬 많이 끼고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평균 수명이 10년으로 평생 여러 번 재시술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사보험은 약관이 복잡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한 정기 스케일링과 예방관리가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자연 치아를 오래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4단계 구강관리와 헥사메딘 활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사용하거나 주의사항을 모르고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과 헥사메딘 활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실천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째, 헥사메딘은 매일 장기 사용하지 마십시오. 헥사메딘은 강력한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치주 세균을 잡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매일 사용하면 입속 유익균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강청결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속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잇몸 출혈이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집중적으로 사용하시고 상태가 나아지면 사용을 줄이십시오. 사용 전에 치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치간 칫솔과 치실을 쓸 때 강하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치간 칫솔과 치실이 이와 이 사이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밀어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 오히려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은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치실은 톱질하듯이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피가 나더라도 꾸준히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2주에서 3주 안에 잇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수압세정기 수압을 너무 세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압세정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수압을 강하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압이 너무 세면 잇몸 조직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약한 수압으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서서히 올려가십시오.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낮은 수압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피가 난다고 해당 부위를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칫솔질이나 치간 칫솔 사용 시 피가 나면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피가 나는 것이 무서워서 해당 부위를 건드리지 않으면 염증이 더 깊어지고 결국 더 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단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있다면 즉시 치과를 방문하십시오. 다섯째, 구강 관리만으로 치주 질환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치주 질환이 진행된 경우라면 반드시 치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칫솔질 시 출혈이 지속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 잇몸이 자꾸 붓는다면 집에서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2만 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받으십시오. 여섯째, 치약은 본인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치아가 시리신 분들이 연마제 성분이 강한 미백 치약을 쓰시면 오히려 시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너무 부드러운 치약만 쓰시면 치아가 충분히 닦이지 않습니다. 치약 뒷면에서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라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치약이 본인에게 맞는지 모르신다면 치과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단순히 잇몸 문제가 아닙니다. 치주 세균이 잇몸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심장과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칫솔질 시 출혈, 치실 사용 시 출혈, 심한 입냄새, 치아 시림, 잇몸 붓기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올바른 구강관리 4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수압세정기로 먼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순으로 관리하십시오.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치간 칫솔이나 칫솔에 헥사메딘을 묻혀 2와 2 사이를 직접 닦아주십시오. 약국에서 2,000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금 양치는 잇몸을 망가뜨리니 하지 마십시오. 인사돌 이가탄 같은 잇몸약은 치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니 증상이 있으면 치과를 먼저 가십시오. 미백 치약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만능이 아니므로 자연 치아를 오래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 칫솔질 후 치간 칫솔을 한 번만 써보십시오.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2와 2 사이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놀라움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몸으로 실감하시는 첫 번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시면서 정작 내 치아 건강은 뒤로 미뤄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내 치아를 위해 딱 하루 5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치아 하나가 평생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속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뇌와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